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? 장항준입니다. 한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?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, 사람에게 암을 옮기는 기생충이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그 케이스 리포트가 있어서 예전에 한번 4년 전인가 5년 전에 한국에 있는 모 TV 방송국에서 이거에 대한 간략한 뉴스를 내보낸 적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걸 보고 제가 이 논문을 자세히 분석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과연 기생충이 사람에게 암을 옮길 수가 있는가, 그리고 있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며 그리고 그 기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소형조충이라는 것이고요. 이 소형조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알벤다졸 강의할 때 갈고리촌충이라는 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. 갈고리촌충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덜 익은 돼지고기를 잘못 먹었을 때 그 유충이 우리 사람 배에 들어가서 그게 이제 우리 장벽을 뚫고 뇌로도 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그냥 이 갈고리촌충,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조충이라고 하죠. 촌충이나 조충이나 다 같은 얘기입니다. 이 갈고리촌충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거보다 사이즈는 작아요. 갈고리촌충이 이제 사이즈가 한 4m 정도까지 간다면 요거는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한 4cm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굉장히 작죠.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감염돼 있대요. 조충 감염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게 바로 이 소형조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소형조충이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면역 기능이 약화된 사람, 이를테면 HIV, 에이즈에 걸렸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는 사람들, 이런 분들은 이런 소형조충 감염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, 그런데 세계 최초로 이 소형조충에서 생긴 암세포가 사람에게 전이돼서 사람에게서 암을 일으킨 케이스가 있어서 오늘 제가 이거에 관한 자세한 이 케이스 리포트를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케이스 리포트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분이 바로 에티스 물렌박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병리학자입니다. 이분은 지금 현재 CDC, 미국의 CDC가 뭐죠? 질병통제센터죠. 거기에서 감염병 분과에 거기에 레버러토리 지금 디렉터를 하고 계시는 분이고, 우리가 잠깐 이분에 대한 좀 양력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러한 발견은 일반적인 병리학자가 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그 경력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특이한 게 발견되는데, 이분은 MD PhD예요. 이분이 그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, 굉장히 뛰어난 아주 훌륭한 의과대학이죠. 거기에서 거기를 졸업하고 이제 같은 병원에서 그 레지던트를 하셨어요. 거기서 이제 병리학 그 전문의를 따셨고, 그런데 이분이 PhD 그 프로그램에도 있었는데 거기서 뭐를 연구했는가 보니까 말라리아 연구를 했어요. 참 그래서 굉장히 저는 놀랐어요.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소위 말하는 어떤 핫한 이슈, 잘 나가는 그런 여러 그 분자생물학적인 주제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왜 말라리아를 연구했을까? 굉장히 독특한 병리학자라고 볼 수가 있고, 또 CDC에서 일하는 걸 볼 때 학문적인 관심이 기생충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논문을 볼 땐 그 논문을 쓴 사람의 그 성향, 그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았고, 어떤 그 주제로 그 박사학위를 받았는지,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리고 이분이 바로 그 논문을 2015년도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, 이건 세계적인 학술지죠. 제가 보기엔 아마 세계 3대 의학 학술지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 NEJM,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생각합니다. 여기에 케이스 리포트로 나왔어요. 이 논문을 갖다 제가 전부 다 분석을 해봤는데 진짜 감동받았습니다. 진짜 의학 논문을 보고 감동받는 일은 별로 없는데 너무나 이 그 연구 그 디자인 자체가 잘 돼 있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생충에서 발생한 암세포가, 즉 기생충의 세포죠. 그게 사람 몸에 전이가 돼서 사람에게서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 엄청난 결과가 바로 이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된 겁니다. 이분이 바로 이 논문의 제1 저자가 돼 있죠. 그래서 이 소형조충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겠는데,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갈고리촌충은 사이즈가 4m까지 돼요. 굉장히 큰 데에 비해서 소형조충은 아무리 커봐야 4cm를 넘어가지 않는답니다. 그러나 다른 구조를 보면은 갈고리촌충과 굉장히 비슷해요. 그 기생충의 앞에 끝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죠. 이걸 이제 우리가 스콜렉스라고 얘기하거든요. 스콜렉스. 한국말로 하면 이게 두절이라는 겁니다. 이게 두절. 여기를 보면은 크게 이제 이 조충은요, 이 두 절에 두 가지 중요한 게, 하나의 갈고리가 있어. 이게 후크라고 그러죠. 후크. 이게 바로 이제 그 소장의 장벽에 가서 이 기생충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 거기 이제 소장에다가 이 갈고리를 박아서 이제 자기를 고정시키는 거죠. 그게 바로
이게 여기 갈고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빨판 있죠. 이거 서커라 그래요. 이 서커. 이게 이제 소장벽에다가 이 빨판을 대고 거기서 이제 그 영양분을 빼먹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이 기생충이 먹고 사는 거죠. 이거는 뭐 갈고리 조충이나 소형 조충이나 똑같아요. 예,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고요.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제 사람의 소장벽이죠. 여기 보면은 아까 그 스콜렉스 두 절이 어디 여기 좀 소장벽에 박혀 있죠.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전에서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다 자란 이 성충들은 이걸 뚫고 들어가서 뭐 어디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.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애벌레, 그걸 유충이라고 하나? 이 유충은 사이즈가 작잖아요. 얘네들은 그 소장벽을 뚫고선 그 임파절을 통해 가지고 전신으로 퍼져 가지고 다른 장기로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알벤다졸 강의할 때 그 갈고리 그 촌충 그러니까 그 덜 익은 돼지고기를 잘못 먹어서 그 유충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게 뇌로도 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그러니까 장벽을 뚫고 들어간 거죠.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 소형 조충 같은 경우는 그 갈고리 촌충에 비해서 그 뚫고 들어가는 그런 그 능력이 좀 떨어지나 봐요. 그래서 면역 기능이 정상인 사람은 이게 설사 들어왔다 하더라도 증세도 별로 없고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에게서 문제가 되냐면은 남미 국가 컬럼비아의 41세 된 남성이랍니다. 이 남성이 원래 HIV, 즉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인데 평소에 약을 안 먹었나 봐요. 그러니까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줬는데 아마 약을 거의 안 먹은 이제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분이 2013년도 1월 달에 응급실에 갔어요. 그 병원에, 어떤 병원인지 모르지만 그 병원에 가가지고 몇 개월 동안에 체중이 빠지고 열이 나고 기침이 났대요. 그래서 그분의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. 여러분 보세요. 여러분이 의사가 아니더라도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뭔가 특이한 게 있죠. 여기 보면 이런 그 어떤 혹 같은 게 보이죠. 예, 여기는 이게 바로 뭐냐면 딱 이걸 보는 순간 우리가 이 사람은 아마 폐암이 아닌가 벌써 이 생각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이 사람 CT 스캔을 보니까는 여기 이 하얀 게 보이죠. 예, 대부분의 의사들 거의 100명 중에 99명은 이걸 딱 보는 순간 이 사람 렁캔서 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. 이 사람 비록 내원한 것은 폐렴처럼 맞죠. 고열에다 기침. 그런데 캣스캔을 찍어보니까 이거는 폐암이죠. 이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한 거예요. 근데 이분이 여기 폐에만 노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그 임파선, 특히 이 그 목 부분에 있는 서비컬 림프노드라고 그러거든요. 여기가 굉장히 부어 있었대요. 그래서 그 의사들이 바이옵시, 그러니까 생검을 한 거죠. 조직 검사를 여기 림프노드에 있는 거하고 이 폐 안에 있는 걸 뜯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특이한 그 발견을 했대요. 이게 바로 이제 그분 목에서 떼어낸 바로 그 임파절이죠. 원래 임파선이 이렇게 우둘두둘하지가 않거든요. 이것만 봐도 벌써 이거는 이 사람 뭔가 어떤 악성암에 감염이 돼서 임파선으로 전이 됐구나. 대부분의 의사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. 예, 거기 있는 의사들도 그렇게 믿었죠. 근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. 이걸 보세요, 여러분. 이거를 이제 그 세포 병리학자가 이 세포를 갖다 바로 여기서 지금 떼낸 세포를 지금 현미경으로 보니까 지금 뭐가 발견이 됐냐면 굉장히 특이한 세포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동그란 게 세포죠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세포질이에요. 사이토플래즘. 여러분들 옛날에 그 생물학 배웠을 때 알죠? 세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그 안에 그 핵이 있고 그리고 그 핵 바깥에 있는 건 그 세포질, 사이토플래즘이라고 얘기해요. 이게 세포질인데 이거 보세요. 이게 핵인데 핵이 굉장히 커요. 이건 인간 세포에서 이건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이런 인간 세포는요, 핵이 작고 세포질이 많은데 이거 보세요. 이거 보면 이 핵이 굉장히 크고 세포질이 별로 없어. 그리고 이 핵안을 잘 들여다보면 여기 또 동그란 게 하나 보이죠? 이게 바로 뉴클리어러스라는 겁니다. 이게 바로 핵소체라는 거예요. 핵소체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병리학자 볼 때 이거는 사람 세포에서 보기 힘든 굉장히 특이한 것이다. 이거 암세포도 아니고 이게 뭐냐? 근데 이게 주로 그 줄기세포에는 이런 게 좀 있대요. 줄기세포가 보면은 핵이 굉장히 크거든요. 분화가 덜 된 세포들은. 그래서 이것만 해도 굉장히, 그래서 이 조직병리 이 검사 의사가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암 같은데 암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이런 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다 보면 CDC에다가 의뢰를 한 거예요. CDC가 그런 서비스 해준다는 건 전 처음 알았어요. 그래서 이분이 이 슬라이드를 찍어가지고 그 디지털 전송을 한 거죠. 미국 CDC 패톨로지에다가 질병통제본부에다 우리가 이상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참 이상하다. 우리가 암인 줄 알았는데 암세포 같지가 않다. 이게 도대체 뭐냐.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의뢰한 거예요. 그래서 아까 그 닥터 물렌박이 이걸 봤는데 이분은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게 사람의 몸에서 나온 세포가 아니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. 근데 그게 참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이 사람이 기생충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지 만약에 이런 훈련을 받지 않은 병리학자가
만약에 이러한 그 슬라이드를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오진으로 되는 거죠. 이걸 보고 이제 흔히 병리학에서 poorly undifferentiated atypical cell 딱 이렇게만 써놓으면 되거든요. 즉 분화가 덜 된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은 그냥 암세포다. 그렇게 해도 이건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상당히 독특한 게 이게 이상하다는 거지. 이 사람이 그러면 왜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냐? 자, 여러분 보세요. 이게 지금 그 소형 주충에서 나온 그 암덩어리들, 그 암세포들이 모여 있는 건데 여기를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. 여기 여러분이 이거 보세요. 여기 지금 까만 요 화살표 있는 거 보이죠? 길다란 무슨 막대기 같은 거. 이게 지금 세포와 세포가 이게 좀 융합이 된 겁니다. 이게 융합. 이거를 갖다 이제 병리학에서 신시시아라 그래요. 신시시아. 한국말로 하면 세포 융합체. 예, 세포 융합체.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핵이 여기 여러 개 있죠. 이거 멀티뉴클리에이티드라고 그러죠. 지금 여기 지금 세포가 이게 융합이 돼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거죠. 암세포가 이렇게 융합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마치 아메바 같아요. 여러분 그 아메바 아시죠? 원생동물. 아메바가 보면은요. 아메바가 하나 있잖아요. 세포가. 그러면 옆에 있는 아메바하고 이렇게 붙어요. 그래서 아메바들이 막 5개, 6개가 붙어가지고 더 커다란 하나의 신시시움이라고 그러죠. 신시시아라고 그러면 이건 복수형이고, 신시시움. 그러니까 세포 융합체를 만들어요.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아메바 같은 그런 큰 어떤 세포가 있고 그 안에 그 핵이 여러 개가 있는 거지. 그게 이제 각각의 그 아메바에서 온 핵이죠. 그런데 암세포가 이렇게 세포 융합체를 만들었다는 게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해요? 초기에 이거 혹시 아메바에 감염된 게 아닌가? 이게 참 대단하죠. 이건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병리학자는 아니지만 참 병리학이 굉장히 중요하구나. 이거 리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그냥 poorly undifferentiated 암으로 그냥 뭐 lung cancer poorly differentiated 이렇게 해서 끝날 뻔한 게 이 사람이 평소에 말라리아 그런 기생충을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보고 처음에 아메바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뭔가 사람, non-human, 사람 이외에 다른 생명체에서 온 유캐리ot, 어떤 진핵 생물일 것이다.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이건 니네들이 이거 파라핀에다가 고정한 거 이거 도무지 이거 가지고 모르겠다. 아예 세포를 갖다가 냉동해서 보내달라. 이분이 그 세포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또 한 거예요. 그래서 먼저 유전체 분석을 했대요. 그러니까 아까 그 41세 된 거 콜롬비아 남성 그 임파선에서 그리고 폐에서 떼낸 그 조직에서 그 DNA를 갖다 DNA를 추출해가지고 PCR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그 DNA를 증폭을 한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진 시퀀싱을 한 거예요. 유전자 연기 서열을 보는데 그걸 다 본 건 아니고 그 라이보솜에 있는 그 RNA 그 DNA 시퀀스가 그 각 종마다 굉장히 특이하답니다. 사람, 벌레, 무슨 박테리아, 곰팡이 그 rRNA의 그 시퀀스가 상당히 특이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대요.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이게 사람 건지 이게 무슨 아메바인지 이게 무슨 기생충인지 그게 다 나온답니다. 분석을 해보니까 99.99% 이게 바로 소형 조충 유전장에 발견이 된 거예요. 그렇다면은 이 사람 폐하고 이 임파선에 퍼져 있는 그 암덩어리들이 그 사람의 몸에서 그 사람의 세포가 암세포가 된 게 아니고 조충에 있는 어떤 세포가 암세포로 돼가지고 그리로 전이가 됐다는 얘기죠.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? 즉 기생충이 암에 걸려가지고 그 암을 사람한테 퍼뜨린 거예요. 정말 기생충이 못됐죠. 아니 자기만 혼자 걸려서 암에 걸려서 죽으면 되지. 숙주한테 그거를 갖다가 옮긴 거예요. 참 이것만 봐도 기생충이 참 나쁜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? 척추가 없는 그걸 무척추 동물이라고 그러죠. 그런 무척추 동물들도 그 종양에 걸린대요. 그게 지렁이도 종양에 걸린다고 그러고요. 그리고 또 재밌는 건요, 여러분 요즘에 그 물고기들 있잖아요. 요즘에 수질 오염이 굉장히 위험한데 물고기들이 암에 걸린대요. 피부암에 주로 걸린대요. 그러니까 암이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라 하등 동물들도 걸리고 원생 동물도 걸린대요. 튜머가 생긴대요. 참 그런 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글쎄 우리 사람 문제만 알지만 짐승들도 특히 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암으로 사망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. 대부분 암에 걸려요. 유방암에 걸려요. 그 암컷들은 모르겠어요. 사람이 먹는 그 나쁜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쥐들이 암에 굉장히 잘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걔네들 병리학적으로 그걸 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 근데 소형조충이 암에 걸리는구나.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. 이 암에 걸린 소형조충 당연히 죽겠죠. 이 암세포가 근데 문제는 곱게 죽어야 되는데 이 암세포를 사람한테 옮긴다는 거지.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. 장벽을 뚫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때
제가 말씀드린 그 갈고리촌충은 뇌로 갈 수 있다 했잖아요. 뇌 낭비충증 일으킬 뉴로시스티 설코시스 일으킬 수 있다 그랬죠. 또 폐로도 갈 수 있고 간으로 갈 수 있고. 그러니까 이게 마치 암이 전이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. 예, 그래서 상당히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. 그래서 이분이 또 대단한 게 연구를 더 했어. 그래서 이번에 어떤 테크닉을 썼냐? 면역 조직 화학 염색을 한 거예요.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각 생명체마다 그 특이한 단백질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분이 어떤 걸 프로브를 이용했냐면은 갈고리촌충에 있는 GP50이라고 하는 그 항원이 있거든요. 거기에만 특이적으로 붙는 그 혈청이 있어요. 그 혈청에다 그 염색약을 붙여가지고 스테인을 해보니까 이거 보세요. 정상 세포는 염색이 안 됐어. 근데 아까 얘기한 그 암덩어리들 보이시죠? 아까 그 이 암덩어리들 얘네만 요 빨갛게 염색이 됐죠.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고 이거는 촌충에서 온 바로 그 세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. 또 비슷한 테크닉인데 이번에는 인사이트 하이브리다이제이션. 뭐 여러분들 이게 자세한 내용은 뭔지 몰라도 됩니다.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조충에서 있는 mRNA, 그 특이한 mRNA, 그러니까 그 조충에 있는 그 라이보소멀 DNA 프로브를 이용해 가지고 해보니까는 아까 얘기한 그 조충에서 온 그 암덩어리에만 바로 이렇게 염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.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고 이거는 조충에서 생긴 세포가 암세포로 돼서 사람의 몸에 전이가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고 또 재밌는 거는 지금 현재 이런 그 조충에 감염, 조충이 다른 장기로 갔을 때 드러그 오브 초이스가 이 논문에 보면은 알벤다졸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. 여기서는 알벤다졸이래요. 그리고 이 환자가 초기에 알벤다졸 치료를 받았대요. 근데 나중에 이 환자가 아마 모든 치료를 다 거부한 것 같아요. 신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신장 투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또 거부하셨대요. 그래서 결국에는 팰리에티브 케어. 이제 이거 뭐냐면 이제 암 말기 환자들 이제 살 날이 한 달 이하인 경우에 이제 팰리에티브 케어로 가거든요. 그래서 이분이 팰리에티브 케어에 있다가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이 진단이 나온 거죠. 근데 이제 이분이 참 대단한 게 그 죽기 전에 내 이런 그 내용을 그 연구에 써도 된다고 그 인포먼드 컨센트를 또 해줬대요. 그래서 이게 논문에 나온 거래요. 그러니까 참 불행한 분이죠. 암으로 돌아가신 건 참 불행한 분인데 그래도 이분이 그런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사실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거죠.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이 논문의 그 디스커션에 보니까는 그 알벤다졸을 가지고 인비트로 스터디를 해봤는데 이러한 그 기생충에서 이제 그 기생충의 어떤 줄기세포가 있대요. 그 기생충의 줄기세포가 암세포로 된 경우에 알벤다졸이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네요. 예. 그러니까 모르겠어요. 요즘 뭐 그 기생충 약을 갖다가 암 환자들이 지금 많이 막 복용하고 있잖아요. 분명히 암하고 기생충이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암세포가 어떻게 보면 기생충하고 좀 비슷한 그런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. 메벤다졸, 알벤다졸이 암세포에 또 특이적으로 작용된다는 건 이미 인비트로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. 특히 알벤다졸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사람세포에는 거의 작용을 안 하고 암세포만 아주 골라서 그 억제를 했다는 그 논문을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. 메벤다졸 같은 경우는 정상세포를 좀 그 미세소관을 억제하지만 암세포에 한 4배 정도 더 잘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고요. 그래서 이 정상세포하고 암세포의 미세소관도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고,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이 알벤다졸이 이 기생충에서 생긴 그 암세포를 억제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생충 약이 알벤다졸이 모든 암을 고칠 수 있다. 심지어는 이 기생충으로 인해 생긴 암도 알벤다졸 가지고 안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저도 모르겠어요. 어느 단계에서는 이게 알벤다졸이 정말 작용할 수 있는 건지 모르죠. 뭐 기생충의 초기에 감염돼서 아주 초기에 알벤다졸을 써서 그 기생충들을 다 제거하면은 아마도 암이 치료될 수도 있겠죠.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 HIV 환자죠. HIV. 면역 기능이 좀 굉장히 억제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런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알벤다졸이 작용하지 않은 건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. 하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생충이 인간에게 암을 옮길 수 있다는 거고, 그리고 그 기전이 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까 볼 때 그 세포융합인 것 같아요. 즉 암세포와 암세포가 서로 이렇게 융합을 했잖아요. 그게 가능하다면 암세포하고 정상세포가 융합이 될 수는 없을까? 나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. 여러분 바이러스가 정상세포에 감염 그 나쁜 유전자를 주입을 해가지고 그 나쁜 유전자가 정상세포에서 발현되면서 그게 바로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만든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.
바이러스가 그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기생충이 세포 융합에 의해 가지고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. 그건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아무도 모르죠.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. 그래서 이 소형 조충 케이스를 보고 우리가 느낀 점은 우리가 기생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. 기생충이 인간의 그 암 발생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그 정확한 기전, 그게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포 융합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인지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외에도 다른 기생충들도 인간의 암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게 있어요.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이걸 따로 특집으로 해가지고 간암 그리고 방광암에 관여되어 있는 그런 기생충들이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. 그거는 지금 미국 암학회에서도 그건 이미 다 인정한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분자 생물학적, 세포 생물학적 그 기전을 조금 더 탐구해 보면은 분명히 이 기생충과 이 암의 어떤 그 병대 생리적인 원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. 저는 개인적으로요, 제가 최근에 알벤다졸을 400mg을 아침 저녁으로 8일간 썼어요. 몸에 제가 그런 기생충은 없지만 한번 써봤어요. 찜찜하니까는 혹시 모르니까. 그래가지고 써봤는데 모르겠어요. 뭐 저는 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. 저는 뭐 암 환자가 아니 저는 기생충 혹시라도 제 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대변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한번 알벤다졸을 한 8일간 먹어봤어요. 그냥 just in case 혹시라도 내 몸에 소형 조충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소형 조충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, 여러분. 특히 흙 이렇게 애들 장난하면 반드시 손 닦아야 되고요. 야채 같은 거 제발 익혀서 드세요. 제가 이번에 이걸 공부하면 느낀 게 그 여러분 그 브로콜리 좋아하세요? 전 브로콜리 좋아해서 옛날에 날걸로 그 마요네즈에 막 찍어 먹고 그랬거든요. 근데 누가 유튜브에다 올린 걸 보니까 그 브로콜리 속에 이렇게 벌레가 많대. 그 중에 그 갑충이라고 해요. 갑충. 그걸 영어로 비들스라고 그래요. 비들스가 바로 이 소형조충 갖고 있대요. 내가 그거 보고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래서 내가 이번에 알벤다졸 400을 아침 저녁으로 그거를 내가 8일간을 먹었다니까. 먹길 잘한 것 같아. 혹시라도 내 안에 정말 소형 조충이 만약 내 뱃속에 있었다면 그건 뭐 벌써 뭐 다 죽었지 뭐 그냥. 그래서 우리가 이 야채도 날 걸로 먹으면 안 되겠다. 반드시 그 물에 살짝 데쳐 먹거나 하여튼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. 요즘에는 하여튼 손 열심히 닦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내과 의사로 요즘에 제가 기생충 검사를 많이 합니다. 왜냐면 이 환자도 그 소형 조충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그 대변 검사에서 발견을 했대요. 에이즈 환자들 같은 경우 기생충에 원래 잘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그냥 환자를 웰체크할 때 기생충 검사를 그냥 루틴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 미국에서는 참 찾기 어려운데 여기 뭐 다민족 사회고 뭐 다 뭐 미국식으로 먹으라는 법이 있나요?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날야채 좋아하잖아요. 뭐 고추도 막 그 춘장에 찍어 먹고 막 아니 춘장이 아니지 그 뭐라 쌈장 쌈장에 찍어 먹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기생충 감염이 꽤 있을 것 같아요. 미국도. 그런데 워낙에 이거를 우리 의사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거 검사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마 미국의 통계가 기생충 감염이 낮게 보고된 게 아닌가 하는 이걸 보고 이제 셀렉션 바이어스라고 그러죠. 그런 생각도 요즘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기생충을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. 암에 걸리지 않은 분들도 특히 아이들 손 잘 닦고 그리고 소아과 선생님한테 꼭 그 아이들 그 메벤다졸 그건 한번 다 먹여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이들 특히 모르잖아요. 뭐 걔네들이 기생충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. 그래서 우리가 이 기생충과 암에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특집으로 몇 번 더 제가 에피소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